태블릿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3월 24일 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는 국회에서 태블릿 실사용자는 김한수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는 검찰이 은폐한 2012년의 수수께끼를 드디어 풀었던 것이고요. 2012년 가을에 이용 정지가 된 이 태블릿 PC에 밀린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 정지가 풀리자마자 직접 사용한 그 주인공은 딱딱 밝혀진 사실이지만 바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겁니다. 자, 김한수가 태블릿의 실사용자라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이 정체불명의 태블릿을 들고 나와가지고 비선 실세 최소원이 국정농단을 위해서 사용한 태블릿 PC다 라고 전 국민을 속인 지 4년 만이었어요. 실제로 요금 미납으로 이용 정지가 된 태블릿을 다시 사용하려고 2016년 11월 27일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16년 11월 27일 본인의 신용카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한카드로 연체 요금을 한꺼번에 할부도 아닌 일시불로 납부한 사실이 SK텔레콤 사실조회로 모두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태블릿 PC는 김한수가 개통자이기 때문에 김한수의 것으로 정하는 게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JTBC의 이 김한수 관련 보도 논조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특검도 태블릿 PC를 수사하면서 이 철저하게 김한수를 배제했다는 겁니다. 배제했다기보다는 보호한 거죠. 이 JTBC는 2016년 10월 26일 이 자신들이 입수하여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개통자가 현직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김한수라고 보도를 했었어요. 최소원의 태블릿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되어 있으니까 최소원은 비선실세가 틀림없다. 이런 논조죠. 어떻게 해도 그냥 비선실세로 박근혜 대통령과 엮으려고 했던 거니까. 이러한 논조는 혹시 태블릿은 김한수가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당연한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가 검찰한테 토스를 했고 검찰이 바톤을 이어받은 검찰이 김한수를 배제하고 나섰는데 그 근거는 태블릿 통신 요금이 2012년 법인카드 자동이체 요런 나름 지들의 알리바이는 요런 거예요. 김한수는 2013년 청와대에 합류하기 이전까지 대형마트에 문구류를 납부하는 이마트 같은데 요런 문구류를 납부하는 회사인 마레이 컴퍼니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대표이사 자리를 계약서 조작 계약서 심부름을 했던 당시 직원이었던 김성태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마레이 컴퍼니 대표가 됐죠. 이것도 나중에 다 밝혀져야 돼. 직원이 대표이사가 돼버려 갑자기. 검찰과 특검은 마레이 컴퍼니가 법인카드로 태블릿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개통자일 뿐인 이 김한수는 요금 납부 내용을 모르고 지냈고 태블릿 PC는 죽은 고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서 최소원에게 전달됐다라는 그런 알리바이를 지어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김한수는 개통자일 뿐 실사용자는 아니다. 뭐 실제로 지도 사용한 게 내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당시 변희재를 비롯한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이러한 알리바이에 의문을 제기한 죄로 OECD 국가 중 최초로 명예훼손으로 5년을 구형때려요. 빨리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아가리를 막아야 되니까 OECD 국가의 최초로 언론사 대표부터 그냥 명예훼손으로 사전 구속을 떼서 5년을 명예훼손으로 5년 구형을 때려요. 실제로 2년형을 선고받고 1년간 구속재판을 받아서 구속 수감했었어요. 그리고 보석으로 나왔죠. 지금도 보석 상태고. 자, 그런데 태블릿 조작서를 퍼뜨려갖고 JTBC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기소한 이 태블릿 재판에서 거꾸로 검찰과 특검, 김한수의 거짓말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이 검찰 측 서류를 보니까 김한수를 실사용자에서 배제한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의 근거라는 것이 다른 것도 없어요. 딱 한 개. 단지 김한수의 거짓 진술하고 SK텔레콤 신규 계약서 이것뿐이었어요. 그것도 조작된 계약서. 이러니 탄핵 전국 때는 뭐 여론이 저쪽으로 다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SK텔레콤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거 아니잖아. 누구 거예요? 최태원 거잖아. 최태원 측에서 SK 쪽에서 변희재 쪽에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하고 관련했는데 수억 원대 돈을 갖다 바치고 법원에서 실제로 2억 원대인가요?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변희재 대표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걷어차버렸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SK에서 잘못이 없는데 이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연루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돈으로 틀어 막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특검의 조작 검사들이 도망을 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김한수를 변호해보겠다라고 들러붙었던 이 로펌의 변호사 2명, 이 변호인들이 싹 다 사임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급기야 특검에 당했던 미디어워치 측 변희재 대표는 오는 17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전 11시 30분에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특검의 조작 검사들을 상대로 김한수에게 위중교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변절자님들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것이 어떨련지 묻고 싶습니다. 어디로?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쪽이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빨리 돌아오셔야 돼. 제가 어디를 응원하겠어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응원하지. SK에서 돈을 갖다 바치고 지금 회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잘나빠진 법원에서 조정시청, 야 조정시청이 뭐야, 야 돈으로 해결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디어체에 걷어찼고, 이 탄핵의 핵심 주범인 김한수를 변호해보겠다라고 뭐 의뢰인이 의뢰했으니까 했겠지. 근데 한 2, 3주 정도 보니까 이거는 변호했다가는 지들 그냥 변호사 생명 끝장날 것 같아. 그냥 또 어느 변호사가 간땡이 크게 위증을 깔고 가야 돼. 이 김한수는 여지까지 직계 아니라 그랬잖아요. JTBC와 검찰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최순실한테 덮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최소원이 재판 다 끝나고 감옥 살면서 그럼 내 거라고 했으니까 태블릿 반환 소송을 한 거야. 내 거니까 줘봐. 근데 김한수가 직계 아닌데 왜 로펌 변호사를 2명이나 대동해서 저 지랄병을 하냐 이거예요. 뭐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저 지랄을 하는 거지. 근데 그마저도 변호인들이 사건을 보니까 변호를 하면 지들이 아작날 것 같아.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김한수를 변호하려면 위증을 변호해야 돼. 위증을 알고 변호할 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김한수를 변호하라는 놈들이 사건 기록을 쭉 보고 한 2주 만에 그냥 한 달도 안 돼갖고 야 못하겠다 그러고 2명이 다 전원 사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 거야 그 변호사. 돈 몇 푼 받고 그냥 인생 족칠 일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탄핵 정국 때와 현재와는 확연히 상황이 다르다. 360도 홀딱 뒤집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쫓고 있고 조작 날조했던, 공모를 했던, 가담을 했던 그런 인간들이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미디어워치는 태블릿 재판 항소심에서 계약서에 요금 납부자로 기재된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 운용사인 하나카드, 그러니까 부외항카드죠. 여기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하나카드의 답변은 예상대로 김한수의 회사인 마레이 컴퍼니의 법인카드에서는 요금이 단 1원도 납부된 적이 없었고, 결국 SK텔레콤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통해서 태블릿 요금은 처음부터 개통부터 끝까지 김한수의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조작 검사와 저 탄핵 주범인 김한수의 주장은 마레이 컴퍼니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조사하면 다 나오죠. 개인 카드, 김한수 신용카드로 다 결제했던, 그것도 일시불로. 이 밖에도 2016년 12월 14일 미디어워치의 김한수와의 이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서 김한수의 결정적인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김한수에 대해서 이 태블릿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돼 버리자 2016년 12월 14일 김한수는 급기야 변희재 대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매우 자연스럽게 전화 인터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리해서 방송을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요약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SBS는 김한수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6년 11월 11일자로 기묘한 보도 하나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김한수는 태블릿을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줬던 것이 아니라 태블릿 개통을 하고서 바로 다음날 최서원에게 생일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다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방송사에 흘린 후에 아기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폐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다각도로 조작질을 다 했어요, 이 검찰놈들이.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김한수는 2012년 6월 태블릿 개통 시점부터 2016년 12월, 아까 11월 달에 그런 선물이었다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시나리오가. 개통부터
2016년 12월 JTBC가 태블릿을 보도하던 그 순간까지 김한수의 개인 명의로 통신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김한수는 요금 납부 문제를 포함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 변희재 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이미 김한수를 소환 조사하면서 김한수 개인이 꾸준히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마레이 컴퍼니 법인에서 요금을 납부해온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것이고요. 김한수에게 위조 교사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수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대놓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러고 자빠지지 않았어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나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자수해서 이 형량을 줄이던가 무슨 방법을 구사할 텐데, 이 김한수 이놈은요, 지금까지도 숨어서 저지랄을 하고 자빠졌으니 마땅히 김한수 이놈은 안민석이 최소원에게 짓거렸던 무기지정을 살아야 마땅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함께 쓴 태블릿이라는 그런 말까지 슬쩍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김한수, 김희종 등이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썼을 증거가 워낙 많아서 검찰에서도 최소원의 것이라기보다는 청와대 공용 태블릿이라는 가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검찰의 프레임은 최소원의 것이라는 것보다는 청와대의 공용 태블릿 같이 썼다. 청와대 그 홍보 라인에 있는 뭐 김한수가 됐던 김희종이 됐던, 김한수는 검찰 수사 단계까지는 문제의 태블릿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특검에 불려가서는 2012년 가을경에 고 이춘상 보좌관과 동행한 중식당 식사 자리에서 최소원이 그 태블릿 PC를 가방에 쏙 넣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을 바꾸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시기에 태블릿은 요금 미납으로 이용 정지가 된 상태고, 대선기간이 되자 김한수는 이용 정지된 태블릿을 다시 써야 되니까 미납된 요금, 내가 알기로는 30몇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지 본인 카드로 또 일시불로 한꺼번에 계산을 하고 그 활동을 했어요. 미디어 쪽 관련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후보 시절이니까 여론이 어떤지 그거 다 포렌식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당연히 태블릿은 이 김한수 본인이 사용을 했고, 이 역시 나중에 특검에 불려가서는 2012년 대선 직후에 최소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태블릿은 내가 만들어주었다면서 라고 말했다면서 또다시 말을 획가닥 또 바꿔버려요. JTBC가 김한수의 카톡 계정이라고 보도한 닉네임 한 팀장은 임태희의 캠프의 공식 카톡으로 드러났고, 독일에서 최소원이 보낸 메시지를 받은 최소원의 직원의 카톡 계정도 검찰에 발표하는 전혀 달리 실제로는 김한수가 2012년 당시에 쓰던 개인 휴대폰 번호와 연결되는 카톡 계정인 것으로 싹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태블릿에 저장된 김한수의 카톡 전화번호 등 모두 김한수나 김한수와 관련된 인물이 태블릿을 썼다라는 증거로 모조리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한수는 증언에서 최소원과 카톡으로 연결된 바가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진술을 했고요. 실제로 연결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김한수가 연결이 되었다고 진술을 했다면 위증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 말고도 위증이 많지. 김한수가 제 방송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봤을 확률이 많습니다. 한 살 차이에요. 77년생 저놈이.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한마디 충고를 하겠는데요. 가수에서 광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1년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을 텐데 돌아가는 판을 보면 아직도 감이 안 오는가? 형으로서 마지막 충고야. 오늘 타락의 진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